먼저 등식, 등호를 써서 두 수 또는 식이 같음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그다음 부등식, 부등호를 써서 대소관계를 나타내주는 식인데, 항등식은 뭐냐 하면, 항등식 중학교 때도 우리가 잠깐 개념을 하긴 했는데,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항등식. 방정식은 뭐냐 하면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에요. 이제 등식의 종류 중에는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3x 빼기 x는 좌변이 2x는 2x이다. 즉 좌변하고 우변이 같은 식의 모양으로 되는 것들이 항등식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고, 얘는 방정식이고 얘는 부등식이에요. 자, 어떤 식이 항등식이 되려면, 항등식이 되기 위한 성질들이 있는데, ax 더하기 b는 0. 현재로는 얘는 등식이에요. 등식. 그지? 얘가 항등식이 될 수도 있고 방정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항등식이 될 수도 있고 방정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말을 해준다면, 항등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a도 0이어야 되고 b도 0이어야 된다. 이 조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현재로는 얘가 등식이에요.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얘가 항등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a하고 a-하고 x차수의 개수하고 상수항의 개수들이 같아야 해요.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또 얘는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려면 a도 b도 c도 0이어야 된다. 3번하고 4번 조건은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되는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들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게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표현을 했을 때 어떤 표현이냐?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라고 하거나,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하거나, 임의의 x나 모든 x나 같은 뜻이에요. x가 어떤 값이 되더라도, 혹은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성립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문장 안에 가지고 있다면 그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고, 문제를 풀려면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이런 조건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개수들을 구해 나가는 거예요. 자,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 이제 항등식의 성질을 써서 잘 모르는 개수, 미지의 개수, 미정,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미정계수법. 오늘 수업 시간에 명미정 선생님 의문의 소환 여러분 될 거야.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미정계수법, 개수가 양변의 동류한끼리 개수를 비교해서 하는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며, 그럼 x에 어떤 적당한 숫자들을 대입해 가지고 수치를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문제를 칠판에 하나 쓸게요. a에 x-1 플러스 bx라고 하는 식이 5x-2라고 하는 식이 있다고 합시다. 얘가 등식이니까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항등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가 항등식이 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어떻게 풀 거냐? 전개해요. 전개해서 a 더하기 bx 마이너스 a가 5x-2다. 개수를 서로 비교해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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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그럼 여기에서 a는 뭐가 나오죠? a는 2가 나오죠. a가 2가 되면 b가 뭐가 나오죠? b는 3이 돼요. 그런 식으로 a와 b의 잘 몰랐던 개수를 결정하게 되었죠. 어떤 방법을 썼나요? 양변의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을 썼어요. 자, 이번에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x에 나 1을 한번 대입해 볼래? 1을 대입하니까 없어졌어. 1을 대입하니까 b가 되었고 1을 대입하니까 3 됐네.
b가 3이라는 걸 알게 됐어. 나 이번에 x에다가 2를 대입해 볼래? 2를 대입하니까 a 더하기 x가 2를 대입하니까 6 되고 x에 2를 대입하니까 10 빼기 2가 되면서 a는 얼마가 되죠? 2가 되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했나요? 숫자를 대입하는 방법을 썼어요. 자, 계수 비교와 수치 대입법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주로 언제 쓰냐면 어떤 숫자를 넣는 게 편하다 할 때는 수치 대입법을 쓰고, 그 다음에 도저히 숫자를 넣을 수 없을 때에는 계수 비교법을 씁니다. 문제를 통해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미정계수법 뭐 하는 거라고? 아직, 안일미, 정할정, 아직 정해져 있지 않는 계수를 결정하는 법, 미정계수 결정법이에요. 뭐를 썼죠? 항등식이다 라고 주어져서 항등식의 성질을 활용한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었죠? 계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이 있었어요. 자, 다항식의 나눗셈.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다항식 A를 B로 나누면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다. 이런 것을 초등학교 때는 검산식이라고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 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눗셈의 관계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눗셈의 관계식. 그럼 so what? 어쩌라고? 나눗셈의 관계식이 뭔데? 얘가 바로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항상 성립해요. 항상 성립하니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요 나머지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낮아야죠. 그죠? 같거나 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요 차수랑 요 Q의 차수를 더하면 A의 차수가 같아져야 되겠죠. 그죠? 이런 성질들이 중요해요. 이런 성질들을 써서 우리가 역시 또 미정계수법을 다루게 됩니다. 미정계수법을.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x의 다항식 얘가 그럼 쓰자. a는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는 얘로 나누면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2로 나누면 몫이 무언가가 있겠는데 나머지가 2x 더하기 1이다 됐어요. 얘가 뭐라 그랬죠?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요 부분은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네. x 더하기 2 x 빼기 1에 qx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 됐어요. 자, 잘 모르는 계수 a와 b를 결정하시오. a와 b를 결정하시오. 항등식이니까 나 이거 계수비교법 한번 해볼래? 계수비교법 하고 싶은데 이 몫을 우리가 현재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얘가 뭐가 돼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가 그건 알긴 알겠네. 여기는 2차니까 qx는 몇 차가 돼야 돼요? 1차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니까 qx는 x 플러스 c쯤 되겠네 라고 가정은 해볼 수 있지만 얘가 뭔지 모르니까 계수비교법을 쓰기 어려웠는데 이제 x 더하기 c라고 하면 다 x 더하기 c라고 하면 전개해가지고 계수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수비교보다 수치 대입이 훨씬 편하다. 이 문제에서는 x에 마이너스 2 한번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여기 다 뭐가 돼요? 0 되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4a 더하기 b가 여기가 통째로 0 되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식 하나 나왔죠. x에 이번에 1 한번 넣어봐요. 1을 넣는 순간 0 되면서 이게 다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1 집어넣으니까 a 1 더하기 a 더하기 b의 값은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3 되죠. 그러면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계수비교법을 쓰기보다는 수치대입법을 씁니다. 주로 언제? 내가 이 QX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이 녀석 그냥 확 폭파시켜버리고 싶어. 이 녀석을. 폭파 버튼이 어디 있어? 여기 바로 앞에 붙어있어. 어떤 식이 1차식 곱하기 1차식에 잘 모르는 QX가 있으면 여기와 여기를 0을 만들어주는 그 X를 대입하면 이 전체를 지워버리면서 연립하는 방식으로 풀 수 있어서 수치대입법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여기가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1차식 두 개로 안 만들어져.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아, 여기 3차였네? x 더하기 c네? x 더하기 c라고 만들어서 전개해서 개수 비교법으로 풀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 특징에 따라서 개수 비교나 수치 대입법을 활용하는 겁니다.